안녕하세요. 저는 도이나 페트레스쿠로 콘스탄틴 페쿠와 함께 아틀리에 다키테차 오토제레에서 시민 허브와 도시농장 네트워크를 파리 도심 외곽에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R-어번을 시작했을 때 우리 사회가 지구 2.5개분의 자원을 소모하고 있고 이러한 소모로 인해서 환경적인 영향, 즉 기후변화나 자원 고갈, 기타 관련 생태, 경제는 물론 사회 위기까지 불러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민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건축가로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저희의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회복력을 길러서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할까를 고민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내린 답은 도시가 오픈소스 틀이 되어서 도시의 회복력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과 공동체의 운영의 기반을 회복하는 거죠. 또한 도시농업 공간도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 이름의 R은 회복력을 뜻하는데요. 특히 일상에서의 회복력뿐만 아니라 농촌 전통의 회복도 말합니다. 우리가 농촌의 전통을 도심에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R은 자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회복력이라는 것은 로컬 자원에 기반하니까요. 또한 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래로부터의 재생, 즉 시민들이 자기가 사는 도시에 직접 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시민 허브를 만들어서 경제, 사회, 생태학적인 변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브의 기능은 매우 다양할 수 있고요. 위치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개간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허브가 도시농업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공간에서 협동조합 주택 공간, 그리고 새로운 이해 당사자가 나타나는 공간으로도 기능합니다. 또 공간 자원으로서 새로운 어떤 관행의 거점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사회 중심적이고 생태 중심적으로요. 그리고 이 허브를 통해 공동체에서 폐쇄적인 경제와 생태 순환을 통해서 식량이 로컬에서 생산되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되고 또 재사용되게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로 로컬 차원에서 수집하고 소비하게 되죠. 그러니까 로컬 차원에서 모든 자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콜롬이라는 도시와 2011년에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콜롬은 파리 교외 남서부에 위치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콜롬이 가진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면 콜롬의 실업률이 17%로 높은데요. 이것을 자원으로 봤습니다. 실업률은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시간이 있고 또 기술을 다시 배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종의 시민 활동,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지금 450여 개의 시민 단체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매우 큰 인적 자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존의 이니셔티브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매치를 시켰습니다. 기존에 식량 관련 이니셔티브가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공동체 텃밭을 하는 단체라던가 퇴비나 재활용을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개의 허브로 시작을 했어요. 도시농업이 하나고, 그 다음이 이제 협동조합 주택, 그 다음이 이제 재활용과 이제 친환경 건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처음으로 세운 도시농업 허브가 에그로시티라는 이름인데요. 공공부지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 사회적 주택 부지 가운데에 허브를 만들었어요. 이 부지는 원래 개별 주택을 허물고 나서 일시적으로 빈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미래의 사업을 위해 계획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여기에서 이 허브를 지어서 식량, 교육, 문화를 중심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브에는 실험적인 마이크로 농장을 갖춘 집단 텃밭, 교육 텃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텃밭이 같이 있고요. 여러 시설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식량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공도 해서 또 판매까지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폐쇄적인 순환이 이웃의 다른 허브 그리고 다른 단체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빗물을 받아서 로컬에서 소비를 하고요.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로컬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식품 가공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창출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는 일단은 씨앗을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공동체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이 블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1차적인 이해 당사자로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 수확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허브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도시의 원칙을 보여주는 계기였습니다. 바로 자재를 재사용하거나 또는 생물 유래 자재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관 후 모습을 보실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안쪽의 사진을 보면은 재사용 자재를 사용한 것이 보이실 거예요. 재활용 자재를 이용하고, 그리고 절약형 패시브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한 다기능적 공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온실이지만 온실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만남의 공간이며, 또 문을 열면 밖에 탁 트인 경작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농업 허브 공간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곳은 사회적 기능도 하는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또 교육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이 허브 공간에서는 이웃과의 인터페이스도 고려하였습니다. 이 앞부분에 전면 유리를 설치하여서 밖에서 매장 안에 진열한 상품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매장에서는 도시농업을 통한 농산물을 판매해서 미니마켓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지의 중소상인 및 사업가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양봉도 그 하나의 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은 도시농업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생태 농업적 시설인데요. 텃밭에서 재활용수를 여과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설명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이 바로 이 물 재활용 장비의 실제 모습입니다. 물을 여과하는 데 활용하는 식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한 퇴비 난방 시설도 활용합니다. 보시는 장비에서 퇴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퇴비와 가정에서 나온 열로 온실의 온도를 관리합니다. 온실 밑에 이 장비를 설치해서 퇴비와 난방 두 가지 효과를 달성하고요. 그린월, 그린루프, 빗물 관계용수 등의 시설도 있습니다. 또 테스팅 허브의 역할도 합니다. 이 또한 아주 흥미로운데 실험을 통해서 혁신을 추구하며 다른 종류의 재배법을 테스트합니다. 스마트 이리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건물 밑에 우수를 수집하고 이 물을 도시정원으로 보냅니다. 이 시설은 또한 도시정원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저장하는 그런 신선 창고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또한 생태학자, 경관 디자이너와 협력해서 토지의 조건에 맞는 급수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물이 더 필요한 토양에 물을 더 많이 급수하는 그러한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물론 토양의 조건에 맞는 작물이 있고 또 그에 맞는 재배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아주 세심하게 토양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토양의 질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토양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농사 달력을 작성하고 작물 품종과 또 농법을 기록합니다. 도시 농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이지만 사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토양 환경에 따라서 재배 품종과 농법이 달라지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재배 밀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재배해야 하는 땅이었고요. 지붕에도 정원이 있고 태양열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며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재배합니다. 이런 집단적 거버넌스도 도시농업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도시농업 허브 공간 자체의 주인이 바로 이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로컬 푸드 재배에 관한 워크숍입니다. 병충해는 어떻게 관리할지, 여분의 공간은 어디에 있는지, 자원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또 누구와 연락할지 등등을 다 논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집단적 거버넌스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고 있는 학생들이 방문한 사진입니다. 기술 공유 워크숍도 하고요. 커뮤니케이션 워크숍도 개최했습니다. 연구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 연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공간을 누구에게 개방할지, 또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또 누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서로 다른 분야, 예를 들어 물관리, 토지관리,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강연을 듣고 모두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세대 간 화합의 장도 마련하고요. 또 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활동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벼룩시장에 관한 사진입니다. 현장에서 개최한 벼룩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사람들도 방문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기회를 높이고요. 문화행사도 개최합니다. 또 이 허브 공간은 사회적 기업 및 생태적 기업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매장이나 카페 같은 인프라가 있고 기술 공유를 교육하고 또 농산물 직거래를 개최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지원 활동 등 세미나들을 개최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생태적 기업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주민 중 한 분이 지렁이 퇴비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렁이 농장 시설을 만들었고요. 이분은 퇴비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이 퇴비 학교를 통해서 다른 주민들에게 퇴비 만드는 법을 교육을 하고 결국은 퇴비 관련 인증까지도 획득하셨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퇴비 만드는 법을 교육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하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체 퇴비 시스템도 개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양봉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에그로시티에서는 모든 참여자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자원입니다. 주민들 덕분에 도시농업 활동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스템, 즉 에그로시티라는 것은 농업뿐만 아니라 주거, 재활용 및 많은 요소들을 통합하여서 경제, 사회, 생태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루번의 성과로는 약 3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했으며 폐기물을 감축하고 또 자체 전기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생태 발자국을 감소시켰습니다. 에그로시티라는 도시농업 허브를 통해서 적극적 참여자를 400명이나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큰 성과입니다. 에그로시티라는 도시 내 허브 공간은 지역 주민들의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서로 단절된 개인의 삶을 살았겠죠. 몇 년 후에 저희는 또 다른 교회 지역인 주누빌리에르의 에그로시티와 같은 또 다른 도시농업 허브를 만들었습니다. 콜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구축한 공간입니다. 또 바뉴 지역에도 또 다른 에그로시티를 건설하여서 도시농업 허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뉴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허브 구축을 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였고요. 결론적으로 7개 허브, 파리와 콜롬뿐만 아니라 런던에도 이러한 도시농업 허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허브 공간들은 상호 지원의 네트워크로 활용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허브 공간 구축이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뿐만 아니라 생태계 회복력, 주민 참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시민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의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